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뇌과학 강의 녹취록인데요. 특히 기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또 우리가 왜 가끔 이상한 선택을 하는지, 그리고 움직임, 이게 뇌 건강에 왜 중요한지, 이런 흥미로운 내용들을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면 노벨상 연구부터 시작해서 최신 뇌과학 이론까지 아주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아요. 이 복잡한 뇌의 작동 원리를 좀 쉽게 풀어서 여러분의 일상이나 생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새로운 관점을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그 첫 번째 열쇠부터 찾아볼까요? 기억이 어떻게 생기고 오래가는지 그 핵심 원리, 에릭 캔들의 연구에서 시작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장기 강화 현상, LTP,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LTP. 이게 뭐냐면요. 그 신경세포들 사이의 연결? 그러니까 시냅스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신호를 더 잘 전달하게 되는 것? 그 이상이에요. 반복학습이나 아주 강렬한 경험을 하면요. 기존 시냅스가 더 효율적이 되는 건 물론이고 실제로 새로운 시냅스 연결이 추가된다고 해야 하나? 네, 진짜로 생겨나요.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와, 그냥 정보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뇌 구조 자체가 물리적으로 변하는 거군요. 마치 없던 길이 새로 생기는 것처럼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배우고 기억하는 핵심 원리라니 정말 놀라운데요. 네, 그렇죠. 뇌는 고정된 게 아니라 계속 변하는 거죠. 경험에 따라서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기억이나 경험이 당연히 우리의 다음 행동, 그러니까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렇죠. 선택. 근데 그 선택이라는 게 참 이상할 때가 많단 말이죠. 예를 들어 건강 생각해서 샐러드를 먹어야겠다 이렇게 딱 원하는데 막상 눈앞에 달콤한 케이크가 있으면 그걸 좋아해서 먹게 되잖아요. 왜 이런 걸까요? 이 자료 보니까 뇌 안에 다른 시스템이 있다던데요. 네네. 바로 원함, 원팅 시스템과 좋아함, 라이킹 시스템,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원함 시스템은요, 주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하고 관련이 깊어요. 이게 흔히 쾌감 물질로 알려져 있긴 한데 여기서는 그보다는 미래의 보상을 기대하면서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 그러니까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그런 엔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저걸 해야 해 하는 그런 마음이요. 미래의 목표를 위한 의지 같은 거군요. 그럼 좋아함 시스템은요? 그건 좀 다른가요? 네, 좋아함 시스템은요, 이제 오피오이드 같은 물질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건 지금 당장의 쾌락, 현재 느끼는 만족감, 즐거움 이런 걸 추구하게 만들어요. 지금 이게 너무 좋다 이런 느낌이죠. 아하. 이 두 시스템이 항상 같은 걸 가리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그 장기적인 목표, 즉 원함과 눈앞의 즐거움, 좋아함 사이에서 막 갈등을 하는 겁니다. 와, 정말 흥미롭네요. 제 안에 이성적인 계획자랑 충동적인 만족 추구자가 같이 살고 있는 느낌인데요. 이 둘의 어떤 힘겨루기가 최종 선택을 만드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근데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게 이건 말고 또 있다면서요? 그 손실을 엄청 싫어하는 경향이요. 네, 손실 회피 경향이죠. 이것도 아주 강력한 요인인데요. 진화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같은 크기의 이익에서 얻는 기쁨보다 같은 크기의 손실에서 느끼는 고통을 훨씬 더 크게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생존에 그게 더 유리했겠죠? 그렇죠. 위험을 피하는 게 일단 중요하니까요. 그 뇌의 편도체라는 부분이 이걸 담당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편도체는 특히 부정적인 자극, 그러니까 손실이나 위험에 대한 어떤 공포, 두려움 같은 감정을 처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 10,000원을 얻을 기회보다는 10,000원을 잃을 가능성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였군요. 확실히 뭔가를 얻는 것보다 잃는 걸 더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게 근데 때로는 합리적인 판단을 좀 가로막기도 하겠는데요. 바로 그 점입니다. 잠재적인 손실 가능성 때문에 어쩌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만들기도 하죠. 안전지향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강력한 본능인데 이게 때로는 비합리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기억부터 선택까지 정말 뇌가 복잡하네요. 근데 마지막으로 정말 이건 좀 충격적이기까지 한 관점인데요. 뇌가 단순히 생각하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움직이기 위해서 진화했다는 주장이 있더라고요. 이건 정말 관점의 전환 같아요. 네,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조상들은 생존하고 번식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여야 했잖아요. 포식자를 피하고 먹을 것을 찾고 또 짝을 찾고 이런 효율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이나 감정, 계획 같은 모든 고등 인지 기능들이 결국은 이 효과적인 움직임을 돕기 위해 발달했다는 시각입니다. 와, 그렇다면 뇌의 모든 기능이 궁극적으로는 최적의 움직임을 위한 도구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잘 움직이지 않는 현대 생활 방식은 뇌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 자료에서도 신체 활동이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고 우울증이나 불안 완화에도 도움이 되고 심지어 알츠하이머 같은 퇴행성 뇌질환 예방에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더라고요. 네, 몸을 움직이는 것이 단순히 뭐랄까 신체 건강뿐 아니라 뇌 건강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는 거죠. 뇌는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움직이도록 설계되었으니까요. 오늘 뇌과학 녹취록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기억이 뇌를 물리적으로 바꾼다는 사실부터 또 우리의 선택이 그 원함과 조화함 시스템의 경쟁 그리고 선실 회피 본능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뇌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가 어쩌면 움직임에 있다는 놀라운 관점까지 정말 흥미로운 탐구였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뇌가 결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경험이나 학습 그리고 신체 활동을 통해서 계속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점, 이 가능성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뇌를 더 잘 이해하고 또 건강하게 가꾸는데 조금이나마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나는 평소에 어떤 선택을 할 때 주로 미래를 위한 원함 시스템에 더 끌리는 편일까? 아니면 현재의 만족을 중시하는 조화함 시스템에 더 영향을 받는 편일까? 한번 스스로 되돌아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는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